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월요일입니다. 9월 27일, 이제 9월을 보내고 10월을 맞는 9월의 마지막 주간인데요. 시장은 전반적으로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이제 뭐 추석도 지나고 좀 올라줬으면 하는 바람들인데 여전히 뭐 중국의 헝다그룹 우려라든지 확진자 수 증가 뭐 이런 우려감들이 경기 회복은 언제나 될까? 위드 코로나나 늦어지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요. 뭐 실적도 그렇게 실적 얘기가 막 되는 건 아니고요. 그나마 비빌 언덕은 어쨌든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최근에 주식을 매수하면서 이달의 월간 순매수 기조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삼성전자 반도체 외국인들 사죠. 네. 오늘 시장도 좀 약했다가 지금은 10포인트가량 상승세로 전환했고요. 2차 전지는 아주 불이 붙었습니다. 아주 뜨거운 상황이고요. 예,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콘텐츠 관련주들도 강하고요. 역시 뭐 시장은 그래도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해야 되는 장이 맞는 것 같고요. 종목 이야기하면서 주 초반인데요. 구체적인 전략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감10 오늘도 첫 코너는 수익 펀치로 종목 탐색 가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시점입니다. 지수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이죠. 일단 오늘 장은 시간이 갈수록 그나마 지수가 조금은 더 힘을 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유지될지는 봐야겠죠. 종목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과 또 월요일 맞이했는데 오늘 추격주, 눌림주 각각 어떤 종목 주셨을지 열어보겠습니다. 자, 추격주부터 확인을 해보죠. EG입니다. 지난 금요일장 급등했고요. 오늘장도 상승세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친환경차 성장으로 산화철 수요가 급증한 것에 대한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EG 살펴볼 거고요. 이 눌림주 열어보죠. 비트컴퓨터입니다. 재택치료 증가 시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비트컴퓨터 조금은 잊혀져 있던 종목인데 전략 잠시 후에 나누겠습니다. 먼저 EG부터 보죠. 엔지니어링과 무역 사업하는 회사이기도 하고 산화철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에 더 포인트 맞추신 거예요? 네, 추격주로 EG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EG를 잘 아시는 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씨가 운영하는 회사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 EG가 맞고요. 지금도 박지만 씨가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EG는 과거부터 여러 정치적인 이슈로 좀 주가가 움직인 적이 많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는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의외로 정치적인 껍데기를 걷어내고 사업 본업적인 부분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산화철인데요. 최근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화철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인 컨버터에 고급 산화철이 쓰이게 되는데 현재 국내에서 고급 산화철을 생산하는 업체는 EG가 유일하고 전 세계에서의 MS 비중 역시 한 12에서 한 15%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폰이나 전기차의 무선 충전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 성장성이 크게 두각을 나타낼 전망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동사에 그러니까 EG의 산화철이 꼭 필요한 소재라고 좀 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분기부터 EG의 산화철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산화철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다 보니까 올해 내내 가격 역시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럴만한 게 LFP 배터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하는 배터리 방식이죠. 최근에는 LG랑 삼성 역시 그 LFP 배터리 생산을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LFP,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에 산화철을 양극재로 쓰이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게 되는데 환경 등의 문제로 생산업체들이 공급량이 줄이고 있으니까 공급량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EG는 기존의 이제 산화철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로 진행하는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주목을 해볼 부분이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와 고체 수소 저장
소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이미 스택 개발을 완료를 하였고 독일에서 성능 평가를 진행 중에 있는데 정부 출연 과제에 대한 평가 결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수소 에너지 사회를 대비를 해서 기술 연구 개발을 가장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2차 전지와 관련해서도 비탄소계 응급제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현재 기존의 실리콘 응급제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발전 용량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실적 역시도 턴어라운드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서 사업 구조 조정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시기를 넘어오면서 2분기부터 사업이 구조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주가 역시 최근에 산화철 가격 상승이라든지 실적의 턴어라운드를 반영을 해서 4년 만에 최고치까지 주가가 올라온 상황인데요. 산화철 수요 급증이 이어지고 있고 아직도 산화철 가격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는 만큼 여러 신성장 동력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1,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마지막 선절가는 14,800원입니다. 목표 주가 넉넉하게 잡아주셨네요. EG 21,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7% 급등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상승 탄력 꾸준히 유지되길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눌림주로 말씀 주신 게 비트컴퓨터입니다. 얼마 전 보건복지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재택치료 늘어날 거다라는 게 주요 기조였습니다. 관련해서 이 비트컴퓨터가 수혜를 본다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난 다음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도 위드 코로나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을 했고 주말에 김부겸 총리 역시도 다음 달 단계적인 일상 회복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코로나 치료 체계를 중증 환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경증 환자는 재택치료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백신 보급률이 전 국민의 70% 이상까지 올라와야 하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 꼭 필요한 부분이죠.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서 재택치료가 불가피하다라고 공식화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본격적으로 좀 재택치료는 실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그동안 미뤄왔던 원격 의료 허용 여부에 대한 논쟁도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격 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그러니까 재택치료도 원격 의료의 일종이 좀 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국내에서 원격 의료 시행이 미뤄지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 유럽의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도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에서 원격 의료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미국 시장 조사 업체인 그랜드뷰 서치에서는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 규모가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작년부터 연평균 23% 이상씩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특히 5, 6년이 흐른다라고 하면 시장 규모는 330조 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가장 빨리빨리에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만 지금 뒤처지고 있어요. 현재 유례가 없는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을 하면서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도 일부 정치권에서 원격 의료 허용 여부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야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이 원격 의료 전면 허용에 대한 찬성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비트컴퓨터는 국내 의료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로서 시장 점유율 1위인 국내 최고의 원격 의료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원격 의료 시장만 열린다라고 하면 국내에서 성장은 담보된 기업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지금은 소프트웨어를 의료기관의 단순 제공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궁극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현재 진단 중심에서 향후에는 원격 진료가 많아지면 그에 따른 데이터도 많이 쌓이게 될 텐데 이를 바탕으로 정밀 의료 그리고 예측 의료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전망입니다. 주가를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오른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1년 가까이를 옆으로 횡보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 도입과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주가 상승이 좀 탄력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 14,000원을 좀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1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00원에서 10,000원 올라오는데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랬다가 지난해 15,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올해 좀 많이 내려왔었던 흐름이었죠. 1,600원에 오늘 자리인데 목표 주가 14,000원, 지난 연말에 기록했던 자리까지 일단 잡아주셨어요. 말씀 주신 포인트대로 좀 잘 나가주길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지와 비트컴퓨터 각각 추격주, 눌림주 살펴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